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물리학을 배울 겁니다. 선생님 이제 메인 과목이 어떻게 보면 대충 어디지? 여기. 물리학이라는 과목은요.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중학교 혹은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운 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열과 전자기, 파동. 그 다음에 현대물리에서 상대성과 양자역학을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 있었죠. 자유낙하 운동, 중력, 운동량과 충격량이 역학 파트에 들어가고 아마 지금 생각에 우리가 일단 여기 중3들은 2월까지 할 거고 2월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쭉 배울 거잖아요. 완전히 다 배우는데 아마 내년 1학기 문제는 그렇지만 아마 그럼 이제 내년 1학기에 들어가면 쟤네들은 이제 통과 이제 실전반으로 빠질 거고 2학년들 중심으로 끌고 가다 보면 또 이제 시험 기간 때는 주차 적당히 조절해서 본진도 살짝 브레이킹 걸어가면서 뭐 길게는 안 하고 그냥 한두 주만 할 거예요. 응? 그 뒷시간 화학 선생님하고 뭐 단원들을 쪼개서 나누든지 아니면 앞에 미리 부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신하고 병행해서 관리를 해 갈 거고요. 통과는 통과대로 또 아마 반이 짜지면 원장님하고 내가 쪼개서 들어올지 내 혼자 독박을 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아마 통과반도 로스 없이 잘 끌고 가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자고. 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나가 볼 거예요. 물론, 참고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는 거는 늘 그렇지만, 물 원 범위에서 반발 더 갈 겁니다. 1과 2의 사이 어딘가쯤에 가는데, 어디까지가 원인지는 말해 줄 거예요. 응? 힘, 영어로는 우리가 포스. 그래서 기호 F를 쓰고 힘의 단위는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뭐랑 뭐? 빠르기랑 그리고 하나 더? 그렇지. 방향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통과할 때 배운 내용이 살짝 걸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력이고요. 빠르기의 방향까지 합친 개념이 뭐였게? 나 통과 역학 파트 할 때 이야기는 해주고 지나갔는데 빠르기랑 방향을 합치면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벡터예요. 그럼 봐봐. 결국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잖아. 얘를 물리적 공식으로 표현하면 속도 벡터가 변한다는 소리죠. 맞지? 근데 물리라는 거는 화학이랑 달리 되게 중요한 개념을 기반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뭐냐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을 깔아놓고 가는 거야. 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요? 이것도 통과 때 했네. 자유낙하 운동할 때 했었네. 시간이 변하는 동안의 속도 변화. 얘가 바로 가속도고. 이 가속도와 우리가 오늘 배우는 힘을 연결하면 그 개념이 뭐가 된다? 가속도의 크기는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이에요. 요렇게 해버리면 이 식이 뭐냐?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은 힘을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힘, 그리고 그 힘이 물체에 작용할 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배울 거라는 거죠. 물론 둘 다 같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수업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모양이 바뀝니다. 예시, 유리컵이 깨진다, 종이가 구겨진다. 금속을 휠 수 있다, 휘인 금속을 펼 수 있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물체를 떨어뜨리면 점점 빨라진다. 위로 던지면 점점 느려진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뻥 차면 굴러가다가 멈춘다. 그지? 둘 다 변하는 얘는 뭐가 있는데? 둘 다 변하는 얘. 언제? 야구공에 언제? 그치. 야구공이나 축구공, 테니스공이 라켓이나 배트에 딱 맞는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 공이 어떻게 된다? 찌그러집니다. 축구공도 그렇고요. 테니스공도 그렇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순간 날아오던 운동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반대쪽으로 다시 튕겨나가죠. 둘 다 변하는 예시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원인들이 힘인데 이 힘을 표시하기 위한 3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이 힘이랑 저 힘이 같은 힘인지 다른 힘인지 구별하기 위한 중요한 거 세 가지. 힘의 그치, 방향. 하나 더. 크기. 그리고 세 번째가 작용점. 중1 때 배운 거예요, 이거. 중1 때 나와요. 단지 이게 너희들 기준으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맨 처음에 시작할 2단원인가 3단원이 얘였을걸? 그냥 대충 지나가요. 그래 놓고 그 뒤에 이제 뭐 배웠냐? 중력, 마찰력, 부력, 탄성력 이런 거 배우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 앞에 맨 처음에 소개해 줄 때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 칠판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고등과정에서도. 자, 그러면 힘을 표시, 기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세 가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표시 기법이 뭐였다? 화살표였던 거죠. 자, 화살표에서 그러면 화살표에서 우리 힘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는데요? 두꺼운 정도가 아니고 네.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가 표현하고 힘의 방향은 네.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이자 이 방향을 사실 제일 잘 표현하기 위한 것은 보통 X축을 중심으로 하는 시계 반대 방향의 각도예요. 작용점이라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화살표의 시작점.
왜 이렇게 되냐면 물리학에서는 물체를 덩어리로 보고 덩어리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하이 퀄리티예요. 윗등급, 윗그레이드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옛날에 07년 이전에 물1에 있다가 물2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1으로 내려온 단원을 배울 거예요. 토크라는 건데 돌림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체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힘. 얘 뭐 할 거냐?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시소 배울 겁니다. 그 여러분들 모빌 있죠? 모빌. 애기들 모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친구랑 시소 타고 놀 때 가벼운 애는 어느 쪽에 앉히고 무거운 애는 어느 쪽에 앉아야지 균형이 맞아요. 그치, 가벼운 애가 바깥쪽, 무거운 애가 안쪽이지.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쌓기나무로 해서 문제 풀었던 거란 말이야. 널빤지에 1번 칸, 2번 칸, 3번 칸. 3번 칸에 박스가 4개 쌓여 있다. 2번 칸에 몇 개를 쌓아야 균형이 맞냐. 이런 것들.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혹은 중학교 초반에는 판때기 무게는 무시했잖아. 그 판때기 무게도 넣고 계산할 때 어디에다가 줄을 달아야 이게 균형이 맞춰질까 이거 배우는 거거든. 그럼 이런 덩어리들의 무게는 어떻게 고민할 거냐인 거지. 어디에 힘이 가해지는 거로 생각할 거냐를 덩어리째로 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덩어리 전체의 무게 중심점에 뭐가 모여 있다? 그 물체의 질량이 다 모여 있다고 가정하고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 점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지. 여기 상자가 하나 있어. 이 상자를 요 앞에다가 끈을 묶어서 앞쪽으로 당기나 이 상자의 요 뒷부분에서 상자를 밀어붙이나 힘의 크기가 같으면 이 상자가 움직임의 변화는 같을 거 아니야. 그거는 왜? 사실은 이 상자의 무게 중심점에 이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라는 건 어떻게 인식한 거다? 똑같게 인식한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작용점은 어디가 된다? 물체의 무게 중심, 질량 중심이 된다는 거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 화살표가 됐잖아. 이 화살표라는 게 중등물리와 고등물리를 가르는 바로 그 단어. 벡터라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알짜임과 운동 상태, 알짜임과 물체의 운동에서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좀 연하게 돼 있는데 교재 자체의 특성에서. 왜냐하면 벡터라는 개념을 수학 시간에서는 언제 배우냐?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벡터라는 거를 수학 시간에는 언제 배우게요? 네, 기하에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실제로 대학 갈 때까지 공부 안 하고도 가는 그 기하에 있는 게 벡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1에서도 벡터라는 개념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벡터를 계산시키는 거는 사실상 물2에서 많이 다루고 물1에서 많이 안 다루는데 일단 우리는 알고는 있자고. 응? 일단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오늘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오늘 고작 해야 돌림힘까지 나가면 끝날 거예요. 운동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여기 맨 처음에 알짜임, 합력을 구한다가 나왔으니까 벡터 계산하는 것까지는 구경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벡터라는 게 뭔지는 대충 좀 알고 가자 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앞부분에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거의 총 요약본은 내가 통과 때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어차피 물리학은 옛날에 물리학 원이었잖아. 이 원이라는 게 1단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 디멘전 1차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1차원은 어떤 세계계? 점은 제로입니다. 네, 선이에요. 선이라는 건 뭐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 존재하지.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물리학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는 했어요.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다? 네, 반대쪽이다.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그게 사실은 벡터 연산이거든. 지금 여기도 이제 우리가 협력을 배울 때 이야기를 할 건데 마이너스는 반대쪽이고 반대쪽은 뭐로 표시하면 된다? 그냥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돼요.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사실은 물리학이라기보다는 물리학 2 과정, 그러니까 역학과 에너지에 가서 더 쓸모가 더 많을, 고3 과정에서 쓸모가 많을 거긴 한데 난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요건 뭐 메모, 지금 빨리 메모할 거 빨리 메모하고 계속 넘어갑시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일로 와. 스칼라라는 개념이 있고요. 벡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는 얘가 벡터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기 위해서 물리량 기호 위에 화살표를 그려 놓습니다. 스칼라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크기, 즉 양을 표현해 주는 물리량이에요. 양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 다 스칼라야. 그럼 어떤 게 스칼라냐? 시간, 길이, 넓이, 부피, 질량, 무게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스칼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와 속력까지는 스칼라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운동 배울 때 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디테일하게 배울 거란 말이에요. 얘는 크기에 대한 거, 양에 대한 표현값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량 자체가 뭐의 개념이냐? 이 수학적 기호 뭐죠? 네, 절대값의 개념이에요. 절대값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스칼라량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원래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물론 간혹 스칼라량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의 경우는 언제 스칼라인데도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느냐? 기준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만 스칼라를 마이너스로 써. 어떤 기준값을 정했잖아. 그 값보다 값이 적은 값일 때가 마이너스 값. 그때는 음수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준에 부족할 때. 벡터는 오늘은 이제 주인이 벡터죠. 요거 아마 요 내용은 언제 다시 요 밑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의 차이는 언제 이야기할 거냐면 속도 속력할 때 다음 주에 이야기가 나갈 거고요. 벡터는 크기 개념의 방향의 개념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 학교 정보 시간에 코딩 좀 배워봤나? 학교 정보 시간에 코딩 하는 거 있잖아요.
코딩 기준으로 A 이꼴 10 엔터 쳐버리면 어차피 베이직 언어나 C 언어나 이건 똑같이 취급하니까 어떻게 인식하냐면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한다가 되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A는 10이라는 값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이죠. 변수값이 되잖아. 거의 요 형태로 표현되는 게 스칼라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변수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쓸 수 있죠. 응? 대신에 굳이 따지자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더하기나 빼기는 어떨 때만 쓸 수 있다? 같은 차원, 같은 단위, 같은 개념, 같은 차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내가 비슷한 수업들을 여러 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반도 있고 안 하고 가는 반도 있고 해서 기억 잘 나라고 절대 안 바꾸고 하는 소리야. 3x 제곱과 2x를 더해서 단항식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안 되지. 왜 못 더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더하거나 빼는 것은 반드시 같은 차원, 같은 차수, 같은 개념, 같은 단위일 때만 할 수 있다고. 이런 거예요. 실제값. 선생님 키가 180이고 선생님 몸무게가 지금 110kg에서 왔다리 갔다리 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신발 사이즈는 290에서 295를 신어요.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이거 보고 자기 몸무게랑 자기 키 넣고 자기 발 사이즈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죠. 이게 되겠냐고. 우연하게 난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이거 진짜 295짜리예요. 왜 안 되는데 이 계산이. 단위가 다르잖아. 봐봐. 얘 센티미터잖아. 얘는 킬로그램 미만이야. 근데 얘는 밀리미터잖아. 이게 계산이 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BMI 지수를 안 믿습니다. 그렇지. 키랑 몸무게랑 넣고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야, BMI 지수 기준으로 메시도 비만이다. 키 작고 몸 땡땡하고 근육량 많으니까 비만으로 나온다고. 물론 나는 다른 걸로도 비만이 나오겠지만. 대신에 곱하기나 나누기는 어때요? 다른 단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더하기나 빼기는 같은 차원, 같은 단위, 같은 개념, 같은 차수로 계산을 해서 같은 단위, 같은 단위, 같은 차수, 같은 차원, 같은 개념이 나와요. 얘는 다른 단위도 가능한 한 대신에 계산값도 뭐가 돼? 그치. 또 다른 단위로 계산이 나온다는 게 특징인 거지. 응? 대표적으로 볼래? 길이의 길이를 곱하면 넓이의 길이를 곱하면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밀도,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왜 거리인데? 속력이잖아. 미터 퍼 세컨드 될 거 아니야. 속력을 또 시간으로 나누면 나눈다고 곱하는 게 아니고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힘의 거리를 곱하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다. 중3 때 배운 거. 닌 대답해야지. 그렇죠. 1이죠. 질량의 속도 곱하면 이거는 통과땡 한 건데 질량의 속도 곱하면 참고로 힘은 질량의 가속도 곱해야 힘이에요. 운동량 질량의 속도 곱하면 n 곱하기 v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운동량. 자,
봐봐. 전부 다 다른 개념을 곱하거나 나누거나가 가능하고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가 스칼라의 풀인데 여기에 비해 벡터는 굳이 말하자면 수열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하나의 변수 값에 그 크기 값과 방향 값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열처럼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열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학 선행을 좀 열심히 달리신 분들은 구경은 해봤을 거 아니야. 수열은 수열 특유의 계산법이 따로 있죠. 뭐 내적, 외적, 합차 이라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벡터 나름의 계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할 게 합과 차예요. 근데 사실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통과 때. 힘의 벡터 합은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구합니다. 벡터가 화살표랬잖아. 맞지? 그럼 봐봐. 요런 A라는 벡터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더하기 위해서 A와 B를 이웃으로 하는 뭐를 그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려. 이렇게 했을 때 이 대각선이 바로 뭐가 된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힘이 벡터니까 같은 방향으로 물체를 같이 잡아당기면 얘랑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 힘 하나를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인 거야. 이렇게 하면 지금은 막막하잖아. 아이러니한 거. 이거 숫자 적어주면 저기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도 답을 말할 수 있어요. 봐봐. F1이 3N이야. F2가 5N이야.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를 똑같이 운동 변화를 시키려면 알짜인 몇 뉴턴을 주면 될까요? 네. 잘하네. 이게 8뉴턴이 된다는 거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네. 그냥 알짜임은 두 힘을 어떻게 했다? 같은 방향일 땐 그냥 더했단 말이야. 다시. 같은 물체 질량에 F2가 F1보다 커 보이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라 그랬으니까. 얘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힘.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해진다? 원래 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절대값 F1-F2의 큰 힘의 방향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얘가 예를 들어 3N, 얘가
5뉴턴이었다면 얘는 몇 뉴턴이 될 거다? 그냥 2뉴턴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얘는 그냥 더했고 얘는 뺀값의 절대값이냐면, 여기를 각 세타라고 하면 요렇게 자르면 요 길이는 A 사인 세타가 되죠. 요 길이는 네, A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때 요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으로 보고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알짜임이죠. 얘가 알짜일 거 아니야. 이 대각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최종적으로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A 플러스 B, A제곱, B제곱, 2AB의 코사인이 돼요. 이게 요 값에 대한 루트 값이 이해가 된다고. 근데 있잖아. 여기 요 코사인 있잖아요. 코사인. 코사인 0도는 얼마게 숫자로? 얼마? 1이 됩니다. 코사인 180도는요?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제곱하면 얘죠. 봐봐. 얘 제곱하면 요거 180도잖아, 지금. 여기는 몇 도야? 이거. 얘란 말이야. 0도일 때는 A제곱, B제곱, 2AB인 거고, 180도가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돼요. 완전 제곱식인 거야, 둘 다. 그래서 원래는 대각선 방향일 때도 우리는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긴 한데, 우리는 원이잖아요, 지금. 굳이 대각선까지 계산을 시킨다, 안 시킨다? 원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만 지금 나와 있다? 같은 방향일 때 알짜임.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죠. 반대 방향일 때 알짜임. 뺀 값의 절대값을 큰 쪽에다가 주면 되지. 그러면 지금 그냥 은근슬쩍 지나간 알짜 힘이란 이게 다른 말로는 합력이라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알짜임이나 합력이란 결국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거다? 한 물체에 물 이상의 힘이 동시에 가해질 때 최종적으로 물체의 운동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힘과 똑같은 힘. 두 개의 힘이 가해져도 동시에 힘이 두 개가 가해져도 물체의 운동 변화는 하나로 나타날 거 아니야. 맞죠? 그 하나의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알짜임이에요. 그리고 그 알짜임을 구하는 식이 얘였던 거고 그 결과 나온 게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쉽게 말해서 두 개의 크기를 뭐 해라? 더해라.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빼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굳이 더하자면 사실 이 값이 그냥 더한 이 값이 이 알짜임 공식을 봤을 때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잖아. 그럼 요 뺀값이 뭐가 된다? 네.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알짜임의 범위는 요 두 개의 사이의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도 빨리 필기. 힘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힘이 벡터일 수 있는 거지. 네. 힘의 크기는 화살표 길이로만 표현해. 그래서 힘이 2배다 그럼 화살표 길이를 2배로 그리면 돼. 반이다. 그럼 화살표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돼. 마이너스 힘이다. 이건 무슨 소리다? 그치? 반대 방향의 힘인 거야. 이건 이제 힘 2개를 합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A, B라고 했는데 사실 봐봐. 얘가 F1이고 B가 F2라면 F1 힘과 F2 힘의 합력이 얘였던 거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 방향 포함해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이등분선일 리가 없잖아요. 이등분선이 안 되지. 평행사변형인데 마름모도 아니고. 아니 잘 생각해봐. 우리 이런 생각. 야 지금 그때 만유인력 이야기할 때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혹은 여러분 나랑 이 분필 사이에 만유인력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분필과 지구 사이에 만유인력 생겨 안 생겨? 근데 봐봐. 그러면 이 분필 입장에서 나랑 받는 만유인력, 지구랑 받는 만유인력. 그러니까 이등분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힘을 받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거의 이쪽이라고 쓰는 게 자연스러워. 사실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힘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분필은 무슨 힘만 받아요? 나랑 힘 안 받나? 받아. 근데 합력 계산해보면 사실상 뭐랑 같다? 나머지 힘이 거의 0인 거야. 온전히 뭐만 받는다? 지구 중력만 받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편하게 방향 이야기 안 했죠. 얘는 두 개가 정반대니까 내가 방향을 이야기했잖아. 어느 쪽이라고? 센 힘이라고. 그러면은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나란한 경우잖아. 맞지?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이 돼버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러면은 더 힘의 크기가 큰 쪽의 방향 영향도 더 많이 저절로 받게 되겠죠. 가계 이등분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대각선 방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필기. 자꾸 이게 좀, 이건 돌아가도 되는 거였구나. 자, 일단, 합력과 평형 이야기를 좀 할게요. 평형 이야기만 하고 운동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이어갈게요. 평형 관계는 결국 알짜임이 0이 되는 거를 평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까 우리 알짜임의 크기는 두 힘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고 두 힘 차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절대값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보다는 크게 되죠. 그쵸? 0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잖아. 그러면 봐봐. 알짜 힘이 0이 되는 조건은 요 조건을 만족하면 알짜 힘이 0이 되죠. 요 세 개가 다 같다가 되면.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일단 얘가 나와야 되니까 두 힘 사이의 각도가 몇 도?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르쳐야 되고,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크기가 같아야 되고. 세 번째가 반드시 두 힘은 같은 직선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즉,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힘을 이쪽으로 가하고 이쪽에서는 힘을 이쪽으로 가하면 이 책은 어떻게 돼버리죠? 네, 회전을 합니다. 이때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 이거를 토크라 그래요. 타우라고 쓰는데 회전력이라고 쓰고, 요게 이제 우리가 돌림 힘, 요 페이지 밑에 있는 그 돌림 힘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돌림 힘이 0이 되면 어떻게 된다? 힘이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거죠. 봐봐, 양쪽을 같이 볼따구를 잡아당기면, 조는 놈 저기 실험용 마루타로 써가지고 볼따구를 양쪽에 똑같은 힘으로 당기면 머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양쪽 귀때기를 같이 잡고 당겨도 안 돌아가지. 근데 머리 하나는 위에 잡고 하나는 여기 잡고 이래 돌면 돌아가겠죠. 그 액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그 만나면 안 되는 4명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스티븐 시걸이라고. 저기죠. 합기도 유파 중에 하나를 창안한 액션 영화 배우가 하나 있는데, 머리 헤어스타일이 치훈이랑 똑같이. 백인입니다. 약간 멕시칸 계열의. 네. 그 사람, 진짜 딱 저 헤어스타일로 나와요, 영화에. 싸우는 스타일이 딱 요렇게 잡고, 칼도 막 옆에서 이렇게 멋지게 막 돌려치고 하네. 여기서 탁탁탁 여기서만 싸워. 딱. 손을. 그러고는, 맨 마지막에 꼭 최종적으로 필살기는, 상대방 손 관절 꺾어서 무기 떨어뜨리게 한 뒤에 팔 뒤로 꺾어놓고 뒤로 돌아가서 목 잡고, 그런 양반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된다? 돌아가죠. 예. 이걸 토크라 그럽니다. 같은 직선이 아니면 회전해 버린다. 직선이면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요 조건이 합력이 0인 조건이 돼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아까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웠잖아요. 응?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란 말이지. 보통 우리가 잘못 알려지는 책들이 어떤 거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학 관련 책, 특히 물리학과 관련된 책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잖아. 아마 다른 책들 여러분들도 읽어봤을 건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법칙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법칙을 관성이라 그러죠. 2법칙을 가속도라면서 이 공식의 다른 형태인 F는 ma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이라 그러고. 근데 사실 3법칙인 작용 반작용은 대부분 설명이 맞아. 근데 1법칙과 2법칙은 설명이 틀렸어요. 1법칙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사실 어느 정도 배운 거라서 지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봐봐. 원래 뉴턴의 1법칙은
알짜임이 0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알짜임이 0이 되면 이 공식에 대입해봐. F가 0이란 소리잖아. 그럼 뭐가 0이 되죠? A가 0이 되죠. 알짜임이 0이면 A도 0이 돼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이거 사실 우리가 역학 운동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속도의 정의가 뭐이기도 하다?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이 뜻 자체가 뭐냐면 VT 그래프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0인 그래프를 그려보자. 두 군데 나오겠죠. 어디? 기울기가 0인 그래프 여기 하나. 이게 무슨 운동이게? 네, 등속직선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요. 네, T축상에 존재하는 선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게 뭔데? 정지죠. 무슨 소리다?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원래 속력이 0인 물체, 정지하는 물체는 무슨 상태? 계속 정지 상태. 운동 중이던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직선을 한다. 이거를 빠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뭐 하려고 한다? 유지하게 된다. 이를 뭐라고 하자? 관성이라 하자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은 뭐야? 뛰가는 놈 다리가 앞으로 자빠지죠. 이 관성이 아닌 거야, 사실은. 이거는 토크싱에서 돌아간 거예요.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상대성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관성력은. 원래의 관성은 이거예요. 힘 안 가했더니 운동이 안 바뀌더라. 운동이 바뀌면 안 되니까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 있어야 되고, 운동 중이던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게 관성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법칙은 뭔데요? 이 법칙을 보통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라면서 F는 ma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대부분의 채선. 아니, 운동 법칙 전체가 F는 ma. 정확히는 A는 n분의 F라고. 그럼 이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알짜임이 운동의 변화인 거예요.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뭐가 바뀌거나 뭐가 바뀐다? 모양이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거나 운동 상태가 바뀐다. 운동 상태가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다? 빠르기와 방향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힘과 운동이 나란하다는 조건은 두 가지죠. 세타가 0도이거나 세타가 180도이거나. 맞지? 나란하면 어떻게 되는데? 속력이 증가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180도면? 그치. 속력은 감소하지만 방향은 일정한 운동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합한 운동이 무슨 운동? 이것도 자유낙하 할 때 내가 가르쳤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한 운동이
방향이 안 바뀌니까 직선 운동이에요. 물체를 위로 던지면 느려지죠. 떨어뜨리면 빨라지잖아.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왜? 위로 던지면 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느려지는 거고, 떨어뜨리면 힘 방향도 아래, 운동 방향도 아래니까 빨라지는 거고. 이거 두 가를 합친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 등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 중력일 경우 우리가 중력장 운동이라고 그러고, 처음 속력이 0인 중력장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했던 거야.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이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수직이면, 요거 아닙니다. 수직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욕을 쓸 거면 내가 철 한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힘과 운동이 수직이면 어떻게 되게?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수직인 걸 유지시키면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느냐? 등속 원운동이 돼버려. 봐봐. 지구 주위를 달이 돌잖아. 지구에 인력이 없다면 그 달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천체가 될 거 아니야. 지구도 없고 달도 없고 태양도 없다면. 그럼 원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달은 등속 직선을 해야 되겠지. 원래는 등속 직선을 하고 싶은데 지구 쪽으로 뭐가 중력이 잡아당기잖아.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휜 거야. 여전히 등속으로 직선 운동하고 싶은데 수직으로. 여전히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고 싶은데 수직으로. 접선으로 운동하고 싶은데 수직으로. 중력이 가해지니까 지구 주위에 다른 인공위성은 어떻게 된다?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돌겠죠. 이게 등속 원운동이에요. 응? 그래서 비스듬하면 어떻게 된다? 비스듬한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보면 돼. 봐봐. 어떤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 중이야. 근데 힘이 이렇게 비스듬한 힘이 가해졌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잘 봐요. 얘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나눠버릴 수도 있잖아. 비스듬한 힘을. 그럼 이 비스듬한 힘은 사실 뭐다? 요만큼의 나란한 힘과 요만큼의 무슨 힘이 된다? 수직인 힘이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서 이 나란한 힘 때문에 뭐가 변한다? 속력이 변할 거고. 수직인 힘 때문에 뭐가 변한다? 방향이 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비스듬할 때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하게 되고, 그 예로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여기 물 원책, 평행과 안정성, 힘 파트가 너무 양이 적길래 조금 더 세세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봤고요. 이제 돌림 힘 파트는 딱 책 범위까지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요거 필기하고 우리가 7시 반까지도 30분 정도 남았네. 파워는 RF.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 단위는 뉴턴 미터입니다. 토크 단위는. 봐봐. 힘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이지. 반지름 단위는 미터죠. 조심해야 될 거, 얘는 줄이 아닙니다. 일을 표현할 때, 일도 뉴턴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줄은 일일 때는 뉴턴 미터가 줄이 되는데, 토크는 줄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토크란 이런 겁니다. 어떤 고정축에 긴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여기는 고정축입니다. 우리가 그거 받침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회전축이고요. 여기에 팔의 길이가 얼마? 요 팔 길이가 R이고 여기에 주어지는 요 끝에서 실제로 가하는 힘의 크기가 F일 때 RF로 계산을 해서 구합니다. 반지름 곱하기 힘의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정확하게는 힘의 수직 분력인 수직인 힘을 구하는 거야. 힘을 대입할 때는. 무슨 소리냐?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봐. 요게 거리가 R인데 원래는 요 점에 대해서 수직인 힘 방향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힘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줘버렸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줄 수 있는 영향은 어느 부분만을 따지게 되느냐? 이 힘에 대해서 뭐를 한다? 수직 수평 분해를 해주는 거야. 이 힘을 X축 힘과 수직축 힘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요 대각선의 힘이 하나 가해지는 것 대신에 요 힘과 요 힘이 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동시에. 그래도 되잖아. 이 힘 합한 게 얘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 수직 수평 잡아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눈 뒤에, 자, 머리 들고 보자! 요 생각해 봐봐. 자, 요 수평 힘 때문에 얘가 돌까요? 안 돌죠, 얘는. 근데 수직인 힘은 돌려지잖아. 그럼 여기서 실제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은 어느 쪽이다? 얘가 R자인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토크를 위한 R자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F? 네, 그쵸. 얘는 결국 F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처음에 기본 공식은 토크는 RF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토크는 R
F 사인 세타다. 수직인 부분. 사인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를 따진다? 수직. 뭐랑 뭐에? 반지름과 힘의 방향에. 수직인 힘 분력만을 따져서 토크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넘겨보면 결국 이 토크 때문에 뭐가 계산이 되느냐? 지뢰와 축바퀴가 나와요. 자, 지뢰. 그 지뢰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쌓기나무 문제 그걸 말하는 거야. 지뢰라는 것은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 되게 유명한 변태 하나 있죠. 목욕하다 말고 홀랑벗고 뛰쳐나와가지고 유레카라고 외쳤던 변태. 그 변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어요. 튼튼한 받침대와 충분히 긴 장대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한 손으로 지구를 들어보이겠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 장대에 대해서 튼튼한 받침대. 그러면 요 점의 이름이 뭐가 된다? 받침점이 돼요. 여기에 물체를 놔두겠죠. 무게 W짜리 물체를. 여기에는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요 지점을 우리는 작용점이라고 하고 요 반대쪽에 내가 얘를 힘으로 잡아 당길 거 아니야. 맞지? 요 지점을 우리는 힘점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주면 얘를 들어올릴 수 있느냐?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를 A라고 하고 받침점에서 힘점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할 때 얼마만큼의 힘이면 얘를 들어올릴 수 있냐면 W 곱하기 A와 F 곱하기 B가 같아지면 돼요. 그럼 실제로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 F는 뭐가 된다? B분의 AW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다?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를 짧게 잡고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를 길게 잡으면 아주 적은 힘으로 뭐를 낼 수 있다?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 사물함에 개인 자물쇠 다 잠궈놓고 다니잖아요. 그냥 열어놓나? 그 책이나 뭐 다른 거 훔쳐간다고 잠궈놓지 않아? 우리 때는 나 중학교 때는 다 잠궈놨었는데. 문제는 꼭 이걸 잠궈놓고 다니면 열쇠 잃어버리는 새끼들이 생겨요. 그리고 전문적인 꿈 같은 경우는 종이 잘 접어가지고 웬만한 열쇠를 다 딸 수 있어요. 특수 열쇠 아니면 다 종이 놓고 잘 돌리면 돌아가. 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열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자물쇠를 끊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학교 뒤뜰에 있는 목공 창고에 가면은 그 학교 시설관리 주사님께서 계시죠. 속칭 목공실 아저씨. 아침에 출근하셔서 학교 화단 쓸고 다니시고 물 주고 다니시고 책걸상 부서지면 고쳐주시는 그분. 한테 가면 절단기라는 걸 빌려준단 말이야. 초대형 벤치를 빌려주죠. 손잡이 길이 이만큼 하고 앞에 칼날 요만한 거 달려있는 거. 이래갖고 이라면은 그냥 싹둑 잘리잖아. 그게 생각해봐, 장치를. 앞에 집게 부분의 날이 작용점까지 길이야. 손잡이가
힘점까지 길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잘라지는 거야. 여러분들 가위로 학교 공작 시간에 철사 자를 때 어디로 잘라요? 가위날 안쪽으로 잡고 잘라, 길게 잡고 잘라. 안쪽에서 놓고 잘라야 철사가 잘리지. 여기서 잘라, 여기서 잘라. 그 짧게 잡고 자르잖아. 맞지? 벤치가 그래서 다 여기에서 철사 자르잖아요. 손잡이 길고. 그게 다 이거란 말이야. 여기를 짧게 잡고 여기를 길게 잡으면 어떻게 된다? 힘의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대신에 사실 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거리의 손해를 보죠. 왜? 얘를 요까지 들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당겨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선생님 어제 이발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아는,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 이발 맨 마지막 과정. 면도조. 여기랑 여기. 그 면도칼로 잔타를 싹 깎아줍니다. 그거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의자를 올려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 몸무게가 110kg가 넘어요.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의자를 올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다니는 그 샵에는 이게 그거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로 페달을 밟아야 올라가, 의자가. 대단히 힘이 강하죠. 한쪽 발만 가지고 날 들어 올려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기본적으로 이 장치라는 거야. 왜? 페달을 이만큼 밟지만 요만큼 올라오죠. 대신에 어떻게 된다? 그치,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대신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응용한 게 축바퀴라는 거예요. 축바퀴라는 것은 이거 드라이버에도 쓰고 있는 건데 요 작은 원기둥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얘랑 붙어 있는 큰 원기둥을 회전을 시키게 만드는 거야.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봐봐. 결국 우리는 요 축을 돌리는 게 목표잖아.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눌러요? 여 끝에 눌리면 되게 적은 힘으로 돌아가잖아. 얘 돌린다고 여기 눌리면 어때? 힘 세게 줘야 돌아간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 봐봐. 그 옛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거 보면은 그 해적선 조타륜 있잖아. 이만한 거 돌리죠. 그거 요렇게 작게 놓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치, 힘이 졸라 세야 된단 말이야. 배나 그런 데 보면은 그 물 압력 막아주는 그 차단 완전 밀봉시키는 문 보면 손잡이 이렇게 달려있잖아. 이래 돌리잖아. 자동차 핸들도 똑같아요. 물론 요즘 차들은 대부분의 핸들이 엔진 동력을 보태서 쉽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장치가 고장났을 때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 차 크기에 비해서 운전석 핸들이 커져요. 승용차는 핸들이 작아. SUV는 승용차보다 조금 더 커. 버스나 트럭은 이만하지. 아니, 이렇게 크잖아, 핸들이. 왜 이렇게 핸들이 커질까요? 이게 크니까 이렇게 자꾸 돌리기 불편하다고 이래 놓고 이래 돌리시잖아. 근데 그것도 파워 핸들이 되니까 그걸로 쓰시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이거 자꾸 이렇게 트셔야 된단 말이야. 왜? 차가 무거워지면 핸들이 돌리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들 바퀴를 어떻게 바깥 테두리를 크게 키우는 거야. 왜? 자, 여기에 선 하나만 끄면 얘가 된다. 자. 요 길이와 요 길이.
그럼 이 바깥쪽의 핸들을 크게 키우면 크게 키울수록 돌리는데 힘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든다. 대신에 돌려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F1 레이싱, F1 경주차들 핸들 얼마나인지 아냐? 여러분들 어디 제주도나 경주에 가면은 고카트 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카트 크기예요. 요만해요. 요걸 자꾸 요래 돌리는 거예요. 여러 바퀴 돌리지도 않아요. 커브 끝까지 돌리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돌리면 저 바퀴도 요만큼 돌아가. 대신에 팔 힘은 그치. 커브도 못 돌려. 순수 아구 힘하고 이 팔뚝 힘 순발력까지 다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 카트 한번 타고 나면 손 어때? 밥 먹게 뭐 하잖아. 왜? 그만큼 힘이 빡세게 많이 들어간다. 차도 똑같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남자들 은근히 알걸? 초등학교 때 방과 후 로봇 해본 사람은 알걸? 그 로봇에 있는 그 나사 드라이버 돌리는데 너무 꽉 끼어서 안 돌아가면 드라이버 뒤에 이만한 거 하나 뚝 붙여서 이래 돌리잖아. 그럼 잘 돌아가죠. 보통 집에서 쓰는 드라이버 작은 거 안 돌아가면 이거 위에 뭐 하나 돌리든지 드라이버를 다른 벤치 같은 거 자꾸 이래 돌리잖아요. 그럼 잘 돌아가잖아. 왜? 반지름을 크게 하면 봐봐. 내가 돌리려고 하는 힘이 토크란 말이에요. 그럼 토크를 크게 하려면 힘을 크게 하거나 축에서부터 힘을 주는 거리를 멀게 빼거나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토크고 축바퀴를 돌리는 힘도 요게 R1, R2 여기서가 F 여기서가 F2면 F1 R1 F1과 R2 F2가 같게 돌아가면 효과가 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보면은 병따개, 장돌이, 자동차 핸들, 드라이버, 그리고 반대로 우리 사람 팔뚝도 이거고요. 그리고 지뢰의 모양은 요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작두라던가. 요렇게 설정되는 지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이. 요걸 이종지뢰라 그래. 여기에 받침점을 두고. 그러면 요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B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적은 힘을 줘도 이쪽에 작용점에서 어떤 힘을 줄 수 있다? 큰 힘을 줄 수 있죠. 이게 병따개예요. 그 유리병 이거 오프너. 가끔씩 어른들이 하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맥주 뚜껑 숟가락으로 따기. 이거잖아. 우리 손가락 요 손으로 꽉 쥐는 거를 받침점으로 쓰고 자 여기 숟가락, 손잡이, 여기 병뚜껑 끝부분 딱 그럼 숟가락을 안으로 깊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돌리는 힘이 여기에 세게 가지. 여기 우리 손가락, 여기 숟가락, 여기 자꾸 들어야지. 여기 자꾸 눌러야지. 그럼 여기서 받쳐주고 얘가 들어 올려줄 거 아니야. 뻥? 다 과학적인 거예요. 막 필살 제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거 뭐냐? 작두칼. 여기에 집단을 놓고
여기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칼을 들었다가 쏙 뚝. 얘가 탁탁 하면은 지푸라기도 자를 수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여러분들 부모 때나 가면 알게 될 텐데, 옛날에 사형도구이기도 했죠. 저기 지푸라기 대신에, 뭐, 혁명이나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반대도 있고요. 우리 팔꿈치 같은 경우가 반대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절 구조는 이거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가 힘점이고 바깥에가 작용점이 돼 있어요. 그럼 실제 근육 힘만큼 어떻게? 근육의 힘보다 우리가 뭔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의 양은 적어지는 대신에 근육 수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접을 수 있고 빠르게 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뢰와 관련된 것이고요. 바로 1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평형, 물체의 평형. 요거 필기 다 됐죠? 시간 따로 안 줘도 되겠지? 마칠 시간 다 됐네. 오늘 너무 딴 이야기가 길었는데, 평형부터 다음 주에 더 나갈 건데, 지금 빨리 12쪽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다. 12쪽 과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내가 알기로 7시 반에 맞춰줘야 되는 걸로 알거든? 너희들 8시부터 다음 수업인가?